어둠이 내려앉은 고요 속에서 낯익은 기척이 스칩니다. 문틈에 바람이 살며시 흔들리고 오래된 향이 퍼집니다. 시간은 멈춘 듯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집니다. 꿈은 가볍지 않습니다. 꿈은 마음의 기록이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생전에 건넸던 미소와 손길이 흔적으로 남아 밤마다 결을 드러냅니다. 그 결이 잔잔하면 평안이 흐르고 거칠면 애군이 일렁입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또렷이 서면 그리움이 먼저 피어납니다. 그리움은 그냥 눈물의 무늬가 아니라 인연이 여는 문입니다. 인연이 열리면 오래 쌓인 공덕이 등불처럼 앞을 밝혀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에는 숨긴 것이 비치고 잊은 것도 제 빛을 찾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면 복이 모이고 탁하면 애군이 붙습니다. 따뜻함은 효심에서 오고 탁함은 탐심에서 번집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미소로 서 계신 밤이 있습니다. 그 미소는 눈물로 번지지 않고 등불처럼 흔들리며 머뭅니다. 그 흔들림은 자식의 길목을 가리키는 조용한 손짓입니다. 그 손짓을 알아차리면 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효심의 뿌리가 흔들림 없이 서면 대운의 싹이 움틉니다. 싹이 트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공덕이 일을 시작합니다. 미소는 약속입니다. 지켜준다는 약속, 이끌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들릴 때 마음을 낮추면 복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낮추지 못하면 탐심이 끼어들어 통로가 금세 좁아집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보살핌으로 쌓인 자비의 힘이 지금도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자식의 앞날을 부드럽게 밀어 문턱을 넘기게 합니다. 그러나 신호는 신호일 뿐 붙잡아 흔들면 사라집니다. 기쁨에 들떠 소문처럼 떠벌리면 복의 김이 빠집니다. 공덕은 소리 없이 흐르고 애군은 소란을 좋아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무늬가 또렷해집니다. 그 무늬에 탐이 섞이면 길은 금세 거칠어집니다. 그 무늬에 감사가 녹아들면 길은 새벽처럼 환해집니다. 이때 실천이 등불의 기름이 됩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둘째, 생전에 받았던 돌봄을 한 가지 떠올리고 은혜를 갚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셋째, 내일 아침 쓸 말 한마디를 고르되 상처를 남기지 않는 말을 준비하십시오. 베개맡에 조용히 합장하십시오. 숨을 고르게 고르십시오. 미련과 원망이 떠오르면 숨 내쉴 때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차가운 마음은 내려놓고 따뜻한 기억만 남기십시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타오릅니다. 기름은 공덕에서 채워집니다. 공덕은 베푸는 손에서 나오고 지키는 말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큰 길을 바꾸어 운을 머물게 합니다. 할머니의 발소리는 고요한 응원입니다. 발소리는 과장되지 않고 발걸음만큼 성실하게 다가옵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복의 호흡이며 애군을 물리는 향기입니다. 그 응원을 들을 줄 알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바람이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면 씨앗이 깨어납니다. 씨앗이 깨어나면 길 위에 돌부리조차 디딤돌이 됩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낮게, 깊이 맞이하면 복은 머물 준비를 합니다. 가볍게 떠들거나 욕심을 섞으면 복은 금세 등을 돌립니다. 지금 이 밤 등불이 켜졌습니다.
등불은 아직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문은 반쯤 열리고 안쪽 기척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기척은 한 사람의 운을 넘어 집안의 흐름을 건드립니다. 새벽 공기에 은은한 향이 감돕니다. 문턱을 스친 바람이 고요를 흔들고 마음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어젯밤의 기척이 아직 식지 않았고 안쪽 방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향기는 흔적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흐름을 밀어주고 걷는 발을 단정히 모읍니다. 그러나 방향을 신격화하면 길은 곧바로 미로로 바뀝니다. 꿈에서 다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눈빛은 온화했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식의 앞길을 어루만지는 듯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신호를 신호로 알아차리면 복이 모이지만 집착으로 움켜쥐면 애군이 달라붙습니다. 집착은 효심의 옷을 입고 나타나 탐심과 불안을 동시에 부릅니다. 한 문장이 속삭입니다. 대운이 온다 하니 오늘 곧장 증표를 달라고 조릅니다. 증표가 없으면 불길하다며 마음을 스스로 가둡니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면 공덕의 통로가 저절로 막힙니다. 대운은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강물은 넓은 물길을 만나야 힘을 잃지 않습니다. 좁은 수로에 몰아넣으면 물살은 거품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신호와 집착의 경계는 아주 얇습니다. 한쪽은 감사의 숨결이고 다른 한쪽은 계산의 그림자입니다. 감사는 흐름을 키우고 계산은 흐름을 가릅니다. 혹시 오늘 일어날 일마다 기호를 붙이려 하시겠습니까? 숫자와 날짜의 의미를 쥐어짜면 마음은 예민해지고 주변은 피로해집니다. 의미는 쥐는 손에서 사라지고 놓는 손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집착은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과장된 기대가 입술을 떠나면 복은 소란을 피해 숨습니다. 숨은 복을 다시 모으려면 언어의 문을 정갈히 닫아야 합니다. 신호는 조용히 옵니다. 조용함을 알아차리는 이는 작은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길은 넓어지고 넓어진 길에 운의 발자국이 또렷해집니다. 여기서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효심은 따뜻한 기억에서 자라고 집착은 소유의 그림자에서 자랍니다. 따뜻한 기억을 살리면 공덕이 깨어나고 그림자를 좇으면 애군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실천으로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첫째, 할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지 말고 은혜의 장면을 한컷 떠올리십시오. 둘째, 감사의 마음을 한 줄 글로 적고 남에게는 말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셋째, 쓸데없는 기흉 해석을 멈추고 마음을 쉬게 하는 호흡 10번을 하십시오. 넷째, 가족 중 가장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건네십시오. 다섯째, 오늘 하루 금전 운세를 묻지 말고 지출 기록을 바로잡으십시오. 여섯째, 비밀 선행 한 가지를 정해 소리 없이 행하십시오. 이 6걸음은 소리 없이 흐르는 공덕의 물길입니다. 물길이 반듯하면 대운은 굽이치지 않고 곧게 들어옵니다. 굽이친 물길은 거품을 남기고 반듯한 물길은 여백을 남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좋은 꿈을 놓칠까 두려워 마음을 과도하게 묶어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묶인 마음은 선한 기회를 앞에서 놓치고 뒤늦게 후회를 키웁니다. 두려움은 대비로 가라앉힙니다. 작은 대비를 꾸준히 쌓으면 운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문턱이 낮아지면 발은 자연히 가볍고 걸음은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대비를 작게 세우십시오. 옷깃을 털 듯 계산된 걱정을 털고 해야 할 일을 시간에 맞추십시오. 시간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는 집안의 복을 묶는 끈이 됩니다. 한 번 더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타인의 해석에 기대면 내 마음의 거울은 금세 흐려집니다. 거울을 맑히는 일은 남이 대신할 수 없고 오늘의 행이 가장 좋은 광약입니다. 향기는 여전히 흐릅니다. 향기를 잡으려 손을 흔들면 흩어지고 숨으로 받아들이면 머뭅니다. 머무는 향기 속에서 내일의 발걸음이 조용히 힘을 얻습니다. 문틈의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미세해져 귀 기울이는 일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지나면 표시가 아니라 변화가 오고 변화는 생활의 결로 나타납니다. 누가 증표를 요구합니까? 마음이 넓어졌는지, 말이 단정해졌는지, 손길이 따뜻해졌는지 살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대우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경계를 잇는 순간 흐름은 가볍게 꺾입니다. 이 꺾임과 마주하는 순간이 곧 다가오며 더 깊은 흔들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멎어있던 바람이 다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새벽 이전의 한기가 살며시 스며들고 방 안 고요가 깊어집니다. 어젯밤 경계 위에 서 있던 마음이 오늘은 더 얇아졌습니다. 창문살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흐름은 잔잔하지만 안쪽에서는 큰 떨림이 일어납니다. 두 갈래의 속삭임이 번갈아 가슴을 잡아당깁니다. 한쪽은 빨리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오늘 당장 결과를 얻어야 복이 도망치지 않는다 속삭입니다. 다른 쪽은 모자랄까 두려워 가진 것을 움켜쥐자고 종용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빚이고 두려움은 이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계산이 달라붙으면 온기가 서늘해집니다. 서늘함은 곧 의심을 낳고 의심은 소란을 불러옵니다. 소란은 애군의 발소리를 쉽게 불러들입니다. 효심의 옷을 입은 집착이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자식의 대운을 빌며 마음속에서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공덕의 흐름을 좁히고 흐름이 막히면 복이 머뭇거립니다. 숫자는 점점 커지고 기대는 더 높아집니다. 한 번의 꿈을 만능의 부적으로 만들면 길이 비틀립니다. 비틀린 길에서는 작은 돌부리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거울 같은 마음을 오늘 다시 닦으십시오. 닦을수록 흠이 보이지만 그 흠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흠을 숨기면 그림자가 자라고 그림자는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욕심은 손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지출로 안심을 사려 하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은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은 지갑을 닫고 목록을 여십시오. 사고 싶은 것을 정확히 적고 사흘 뒤로 결정을 미루십시오. 미루는 사이에 필요와 욕심이 자연히 갈립니다. 말도 함께 가다듬으십시오. 기대와 불안을 늘어놓는 대신 두 문장으로만 요지를 적으십시오. 요지가 맑아지면 마음의 결도 차분히 정리됩니다. 호흡을 낮추십시오. 3번은 길게 들이쉬고 7번은 고르게 내쉬십시오. 숨결이 안정되면 두려움의 소리는 금세 작아집니다. 사진 한 장을 정갈히 닦으십시오. 생전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되 기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인사를 속으로만 건네고 하루를 바르게 펴십시오. 작은 보시는 마음을 넓히는 다리입니다. 오늘 장보기에 덧붙여 국 한 그릇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이름을 밝히지 말고
발걸음을 가볍게 돌리십시오. 시간 약속을 지키는 일도 공덕입니다. 정시에 나가고 제때에 돌아오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집안의 운을 단단히 묶습니다. 두려움은 밤이 깊을수록 커집니다. 깊은 밤에는 상상과 기억이 섞여 그늘을 만듭니다. 그늘을 쫓지 말고 발 아래 바닥을 확인하십시오. 바닥을 굳게 밟으면 흔들림은 금세 줄어듭니다. 줄어든 흔들림 사이로 작은 기미가 숨을 쉽니다. 그 기미는 아직 이름이 없으나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증표를 찾고 계십니까? 증표보다 중요한 것은 변한 생활의 결이며 변한 결이 복을 붙잡습니다. 결이 고르게 펴지면 대우는 자연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실천이 곧바로 안심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은 다시 나타나 마음의 문고리를 흔듭니다. 흔들림을 견디는 힘이 자라야 다음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의 빛이 아주 얕게 동쪽 지붕을 물들입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고요는 제 일을 계속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길을 밝히는 첫 기미가 금빛 숨을 모읍니다. 금빛 숨이 번져 아침의 발임이 됩니다. 동쪽 처마 끝에 얇은 빛이 걸리고 밤새 웅크렸던 마음이 풀립니다. 어둠이 밀려난 자리에서 조용한 진실의 결이 드러납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어제의 흔들림을 지나오니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인연을 여는지 보입니다. 인연이 밝아지면 복의 물줄기가 굽지 않고 애군의 그늘은 설 곳을 잃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먼 산을 타고 건너옵니다. 소리는 요란하지 않으되 한결같고 그 한결같음이 마음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힙니다. 가라앉은 마음에는 공덕이 고르게 스며들고 운의 발자국이 또렷해집니다. 돌이켜보니 꿈은 외부의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된 보살핌이 되살아난 거울이며 효심이 익은 만큼만 빛을 비춥니다. 빛은 충분했고 부족했던 것은 받아들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을 넓히면 물은 스스로 고요를 찾습니다. 고요가 자리 잡으면 욕심의 거품이 꺼지고 두려움의 기침이 멎습니다. 멎은 자리에서 비로소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걸음은 단정해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대우는 멀리서 뛰어드는 손님이 아니라 이미 집안에서 자라온 기품입니다. 기품은 생활의 결에서 풍기고 그 결을 단정히 펴면 복이 머뭅니다. 할머니의 미소는 모자람이 없는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삶의 등잔이 되어 헛된 해석을 줄이고 실제를 밝혀줍니다. 실제가 밝아질수록 마음의 허공은 필요 이상의 장식을 벗습니다. 푸른 기와장 위로 이슬이 반짝입니다. 이 작은 반짝임이 알려줍니다. 보이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가 운을 가늠합니다. 마음을 넉넉히 쓰면 복이 넉넉히 돌아오고 좁게 쥐면 애군이 좁은 틈으로 스밉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번쩍이기보다 제가 식듯 천천히 식별을 남깁니다. 식별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순서를 세워줍니다. 순서가 서면 지혜가 흐르고 지혜가 흐르면 집안의 숨결이 편안해집니다. 우물가에 비친 하늘이 잔잔합니다. 잔잔함은 무의가 아니라 불필요한 움직임을 덜어낸 힘입니다. 이 힘이 말의 가시를 뽑고 표정의 굴곡을 펴며 관계의 비틀림을 바로잡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움은 복이 쉬어가는 자리를 만듭니다.
자리를 단정히 정하니 운은 헤매지 않고 문턱을 넘습니다. 이때의 실천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첫째, 아침 햇살 한 줌이 들 때 눈을 감고 3번 감사의 마음을 또렷이 세우십시오. 둘째, 오늘 만날 한 사람의 장점을 마음속으로 먼저 선언하십시오. 셋째, 말하기 전 호흡을 한 박자 늦추어 목소리의 온도를 따뜻하게 맞추십시오. 또한 손의 쓰임을 정갈히 하십시오.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를 줄이고 물컵을 놓을 때 진동을 가라앉히십시오. 작은 절제가 곧 마음의 다리요. 그 다리를 건너보기 오르내립니다. 눈앞 계산에서 반걸음 물러서십시오. 물러섬은 손해가 아니라 큰 흐름을 보기 위한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보면 길은 끊기지 않았고 구비마다 배움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의심의 잔소리를 내려놓고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비워진 자리에는 신뢰가 앉고 신뢰가 앉은 자리에 공덕이 일어섭니다. 햇살이 방바닥에 사각형의 창을 그립니다. 그 창을 지나갈 때마다 발을 조심히 옮기고 마음속으로 한 번씩 미소를 놓으십시오. 놓인 미소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바뀐 공기가 운의 발자국을 더 밝힙니다. 오늘 알게 된 바는 간명합니다. 복은 소란을 싫어하고 애구는 빈틈을 노립니다. 소란을 줄이고 빈틈을 메우면 삶은 스스로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빛이 생활의 결로 스며들도록 구체의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자리에서 실천이 몸에 배는 방법이 차례로 드러날 것입니다. 새벽빛이 식탁 모서리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깨달음의 온기가 살림으로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생활의 박자가 고르게 맞으면 운의 호흡도 길어집니다. 습관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반듯하면 바람이 지나도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흔들림이 작아질수록 복은 자리를 오래 지킵니다. 아침에는 몸의 각도를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이불의 모서리를 단정히 접고 창문을 한 뼘 열어 공기를 갈아주십시오. 바른 각도는 하루의 판단을 맑게 하고 맑은 판단은 애군을 멀리 밀어냅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입안에서 온도를 느끼며 3걸음만 고요히 걸으십시오. 천천한 시작이 성급함을 다스리고 다스림이 곧 공덕의 첫 걸음이 됩니다. 말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불평이 떠오르면 2박자 늦추고 감사의 한마디를 먼저 올리십시오. 먼저 놓인 감사가 갈등의 매듭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문 밖으로 나설 때 신발의 방향을 가지런히 두십시오. 발끝이 향한 곳으로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향한 곳으로 운이 흐릅니다. 사소한 정돈이 하루의 결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사진틀의 먼지를 조용히 닦으십시오. 미소가 드러나면 속으로 짧게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은혜의 기억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로 기쁜 기척이 쉬어옵니다. 장보는 길에 작은 나눔을 덧붙이십시오. 식탁 위에서 한 덩이를 골라 보이지 않게 건네십시오. 이름이 빠진 나눔이 복의 속도를 부드럽게 낮춰 머물게 합니다. 지갑에는 영수증을 당일에 비우십시오. 쓴 돈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오늘의 한도를 마음에 그리십시오. 흐트러진 계산은 불안을 키우고 단정한 장부는 운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업무의 매듭을 바느질하듯 정리하십시오. 끝낸 일에는 날짜를 남기고 미룬 일에는 다음 움직임을 한 줄 적으십시오. 열린 고리를 줄여야 기회가 새지 않고 새지 않으면 복이 모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높이를 먼저 낮추십시오. 낮춘 시선이 상대의 숨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함이 신뢰를 탄생시킵니다. 신뢰가 연결되면 집안의 기류가 따뜻해집니다. 몸을 관리하는 시간도 공덕의 기름입니다. 어깨를 내려 깊게 들이쉬고 허리를 세워 고르게 내쉬십시오. 단정한 호흡이 성급한 판단을 지우고 지워진 성급함이 위험을 줄입니다. 오후에는 작은 휴지를 두십시오. 머리를 창 쪽으로 돌려 먼 산을 바라보고 눈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풀린 긴장이 말의 가시를 줄이고 줄어든 가시가 관계의 상처를 막아줍니다. 해가 기울 때 집안의 등불을 일찍 밝혀주십시오. 밝힌 등불이 마음의 그늘을 줄이고 그늘이 줄어든 자리로 기쁜 소식이 스며듭니다. 소식은 소란을 싫어하니 조용한 빛으로 맞이하십시오. 저녁 식탁에서는 남김없이 먹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남긴 한 숟가락이 아쉬움의 씨가 되기 쉽고 아쉬움이 커지면 욕심이 뒤섞입니다. 채운 마음이 만족을 낳고 만족이 애군의 틈을 닫아줍니다. 서운함을 품은 관계가 있다면 오늘 안에 가볍게 인사를 보내십시오. 기다림 없이 안부 한 줄을 건네고 답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재촉이 사라지면 인연이 숨을 돌리고 숨 돌린 인연이 내일의 길을 넓힙니다. 밤에는 소리를 낮추어 집을 돌아보십시오. 문고리와 스위치의 감촉을 천천히 확인하고 고장난 곳을 바로잡으십시오. 작은 손질이 사고를 막고 막힌 사고가 곧 복의 누출을 막습니다. 베개맡에는 공백을 마련하십시오. 미련을 내려놓을 빈자리를 마음에 정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숨을 3번 고르십시오. 비워진 틈으로 편안한 잠이 들어와 내일의 판단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혹시 무엇을 먼저 고치시겠습니까?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이익이며 반복이 품질을 바꾸고 품질이 운을 바꿉니다. 바뀐 품질은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오늘의 손끝에서 탄생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말 대신 손이 기억하는 동작을 늘리십시오. 등을 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하기 전 한 호흡을 선물하십시오. 이 한 호흡이 가정의 공기를 정화하고 정화된 공기가 복의 머무름을 돕습니다. 열심과 집착의 차이를 잊지 마십시오. 열심은 조용히 쌓이고 집착은 소리를 키웁니다. 소리가 커지면 복은 물러서고 조용함이 되살아나면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꿈의 장면을 부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부적은 밖에 있고 길은 안에 있습니다. 안의 길을 걸을 때 바깥의 기미가 맞추듯 따라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기척을 바꿉니다. 기척이 바뀌면 소식이 문턱을 넘고 문턱을 넘은 소식이 한 사람을 넘어 집안을 적십니다. 적시는 물결이 어디에서 머무를지는 마지막 자리에 드러납니다. 저녁빛이 서쪽 담장을 부드럽게 쓸고 갑니다. 물결처럼 번져온 기척이 마침내 마룻바닥에 고요히 앉습니다. 그 고요가 집안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머무를 자리를 스스로 정합니다. 문지방에 남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은 먼 길을 돌아온 신뢰의 표정이며 흩어지지 않는 온기입니다. 온기가 오래가면 복은 잠깐의 손님이 아니라 집의 체온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리는 말과 손과 시간이 함께 단정해질 때 생깁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마찰이 줄고 손이 정갈하면 낭비가 줄고 시간이 성실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빈틈이 바로 대운이 머무는 구석이며 머문 복은 자연스레 자식의 길을 덮습니다.
꿈속의 미소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외부의 기적을 강요하지 않고 내부의 품격을 깨웁니다. 품격은 조용한 행동에서 나와 집안의 공기를 매일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이를 향한 감사는 제사의 형식에만 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예로 완성됩니다. 예가 세워지면 말의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둥근 말이 관계를 이어보게 끈을 굵게 만듭니다. 저녁상에 앉을 때 빈 의자 하나를 마음으로 마련하십시오. 그 자리에 고마움과 덕의 숨을 안치고 밥의 온기를 나누십시오. 밥그릇이 비워질수록 서운함은 줄고 줄어든 서운함이 내일의 운을 가볍게 밀어줍니다. 사진 앞에 소란을 올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꽃 한 송이를 갈아두고 마음속으로 짧게 안부를 전하십시오. 짧은 안부가 길게 남는 응원이 되어 자식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게 받쳐줍니다. 돈의 흐름을 다잡아 물길을 바로 세우십시오. 필요와 욕심을 다시 가르고 이미 정한 한도를 단단히 지키십시오. 안정된 물길을 타는 배가 파도에 덜 흔들리듯 자식의 계획도 흔들림이 작아집니다. 집안의 소리 높이를 한 단계 낮추십시오. 낮은 소리는 마음을 쉬게 하고 쉰 마음은 지혜를 빨리 찾습니다. 지혜가 자리를 잡으면 돌발의 애군이 들어설 틈이 사라집니다. 오늘 한 통의 안부를 먼저 여십시오. 기다리던 답을 재촉하지 말고 건넨 마음의 따뜻함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확인된 따뜻함이 오래가는 신뢰가 되어 길게는 자식의 귀인이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약속을 계산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계산은 신뢰의 온도를 빠르게 식히고 식은 마음은 복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신뢰를 지키는 작은 성실이 결국 대운의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는 일은 자식의 길에 복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리는 조용한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는 효심과 공덕이 이미 충분히 쌓였음을 알려주고 남은 일은 생활에서 그릇을 지키는 성실뿐임을 일깨웁니다. 그릇을 지키는 길은 크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말의 온도를 낮추고 낮에는 손의 분주함을 다스리고 밤에는 마음의 문을 반뼘 닫으십시오. 이 세 줄의 다스림이 하루를 둥글게 만들고 둥근 하루가 모여 대운의 집을 짓습니다. 오늘도 등잔의 불꽃은 가지런히 타오릅니다. 바람이 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고 향은 방 안에서 천천히 길을 냅니다. 향이 만든 길을 따라 걸으면 복의 발자국이 현관을 지나 안채까지 고르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축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난 말이 부드러워지고 분주한 손이 정갈해지고 불안한 시간이 성실로 바뀌길 빕니다. 그 변함이 자식의 앞길을 넓히고 넓어진 길 위에 당신의 공덕이 오래 머무르길 빕니다.